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일단 그 1페이지 보면 맨 아래에 시민 안전을 위한 24시간 관제 실시라고 써 있어요. 이건 어떤 이유로 써 놓으신 거죠? 예, 저희 그 종합관제 사업소에서 네. 예, 이제 저희가 관제를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방법용 CCTV를 네. 24시간 관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써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예. 쓰신 거예요? 네. 뭐 그렇다면야 뭐 이해는 가는데 저는 요즘 그 안전이 많이 얘기되고 또 이런 수해 때 문제가 되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재난안전관에서 총괄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고요. 각 이제 담당 부서별로 소관 부서별로 뭐 네네. 하천 뭐 이제 영상 관제 뭐 각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이제 그 실시간 이게 체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관제라 그래서 제가 더는 말씀 안 하겠지만 시민 안전을 위한 그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총괄 안전과하고 그쪽에서 컨트롤 한다니까 여기서 넘어갈게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종합적인 그런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잘 되고 있는지는 궁금합니다. 예, 안전 총괄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페이지. 지금 종이 기록물을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 2000년 이전 건데 이전 거면 얼마 전 거까지 하고 있나요? 예, 2000년 이전에 그 생산된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 거부터. 이전이라면 엄청 많잖아요. 2000년 전인데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잘라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예전 거부터 다 하고 예전 계신 거? 거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록물은 전부 다 하는 건데요. 네. 요번에 하는 사업이 전체를 다 했을 때는 네. 그냥 막대한 그 예산이 네, 소요됩니다. 그래서 중요 기록물이라고 저희가 좀 표현을 해드렸어요. 네, 그 네. 이제 뭐 인허가 문서라든지 아니면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건을 우선해서 좀 4만 8천 건 정도 추려서 그거 먼저 좀 전산화해서 업로드하는 작업을 좀 시행하려고 합니다. 인허가인데 그럼 인허가면은 1900 뭐 몇 년도 거라는 건 아직 모르시고. 그 저희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서는 다 2000년 하고 이전 건 있어요? 전부 다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예, 전부 다 대상으로 해서 그 추린 겁니다. 예. 이게 제가 한 30년 전 거를 한번 찾아볼 일이 있어서 찾았는데 한 20일 걸린 것 같아요. 이런 자료는 필요하거든요. 인허가 건 같은 거. 근데 그럼 이 종이 기록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DB로 구축하면? 구축하더라도 그 원본이기 때문에 예, 보관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예,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DB 작업을 하는데 그 DB 작업이 뭐 어떤 버튼을 잘못 눌러서 날아가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그 안전한가요? 예, 저 백업 작업을 주기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이 컴퓨터가 상당히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종이보다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철저한 보완이 돼 있는 건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고서 예를 들면 전에도 우리 도서관을 가보니까 옛날에 우리 도서관 왜 이렇게 종이로 해가지고 다 목록을 작성했잖아요. 그 목록은 우리 한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근데 이탈리아 갔을 때는 그 종이 목록 외에 전산화도 다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에는 종이 문서는 전혀 없는 건가요? 수기로 생산되는 문서가 있는데 네. 생산한 이후에 디지털화해서 예, 저기 스캔을 해서 온 나라 그 전자문서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스캔한 종이 문서도 보관을 하고.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물이 굉장히 방대할 텐데 현재로는 그런 문서를 다 저장할 만큼의 그 저기는 공간은 되나요?
종이 기록물은 그 종전만 그렇게 많이 생산되진 않습니다. 아, 일부, 요즘은 안 되지만 별로 안 되지만. 그리고 저장고는 사실 종이 기록물을 수장할 수 있는 그 수장고는 저희가 이제 문서고는 현황에도 있지만은 사실 좀 꽉 차 있는 그런 그렇죠.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시 기록물 폐기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유지를 그런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따로 기록원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그 문서는 없을지라도 그 제목 같은 그 목록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언젠가 또 필요할 수도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줄 수도 없는데 그런 것이 DB가 형성이 됐을 때 폐기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예, 그 부분 이제 그 목록은 폐기한 부분들도 목록은 이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기록물별로 보존 그 기한을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있죠. 예, 그 기한이 지나면 폐기할 때 또 한번 폐기할 문서들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한 번 더 심사를 합니다. 기록 그 전문 요원이 이걸 그냥 바로 폐기해도 좋은지 아니면 연장을 할 건지에 대한 심사를 해서 저희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허가는 심사숙고해서 버리셨는지 옛날에 30년 전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찾기가 엄청 힘들었지만 그런 거 보면 기록이 잘 보관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또 전에 거부터 했는데 그게 전산으로는 없던데요. 예, 과거에 이제 전산화되기 아니 이전 없는데 기록물들 우리가 DB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 DB 작업에는 아직 안 들어갔는지 몰라도 전산으로 찾을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손수 찾았으니까 물어보는 말이에요. 예, 지금 말씀하시기를 예전 것도 DB 작업을 하고 있으시다 했잖아요. 예, 전산에 지금 전산화 안 된 종이 기록물들 상당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3억 예산 편성해 주셔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는 못 하고 그 요것도 한 8년 정도는 저희가 지속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제 48,000건 정도 하게 됩니다. 그 중요 기록물별로. 그래서 요 작업은 전산화에서 지금 검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옛날 그 수기 기록물은 아직 그렇게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있는 수교 기록물은 잘 보관돼 있는 거네요. 그 자체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꽉 차 있지만 그 예. 자체는 잘 보관이 훼손되지 않고 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내가 볼 때는 DB 작업도 필요하지만 있는 것 자체를 DB 작업을 해서 다 버린다? 이건 좀 문제가 있더라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다고 해서 DB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DB 작업이 없으니까 옛날 기록물을 찾기가 힘들다? 이것도 조금 그렇던데 그 부분에 있어서 폐기하는 기준도 필요할 거고 현재는 그 공간에 있는 거는 잘 보존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물어봤어요.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기 기록물들 그 함부로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좀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술 체록이 있는데 이건 언제적 거부터 구술 체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 그 기준으로 잡은 거는 지금 이게 저기 구술 체록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네. 그 살아계시는 분들이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지금 지방행정 동의회 측하고 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구술을 행정 역사에 대해서 네네. 구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협력을 해서 지금 체록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언제로 딱 못 박지는 않았고요. 네네. 최근 거는 저희들이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아예 네네. 초기부터 그렇죠. 3개시군 통합 정도 그 정도 기간까지의 구술 체록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2천만 원이면은 그래도 가능하다. 하긴 모자르면 또 뭐 신청은 하시겠지만 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전문 인력들 투입하고 뭐 해서 지금 구술 체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긴 정확한 건 행정 역사를 체록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민간 기록하고 다르게 행정 다르네요. 역사에 국한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중요한 거고 우리가 먼 훗날 타임캐슬을 열었을 때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만큼 우리는 그 기록을 남겨줄 의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제가 아까 염려했던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
우수 공무원 선진지 탐방이 있어요. 이거는 추진해 보신 적은 있는 거예요? 예, 이건 매년 좀 저희가 일정 부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아니 금년도가 매년 하는데 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선진지는 국내 선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수 공무원들 그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국내로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분 정도 가세요? 금년 같은 경우는 50명으로 좀 예,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을 뭐 50분이 많이 하시면 좋지만 이왕에 우리나라도 다니면 좋은 곳과 또 배울 곳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해외에 눈을 돌려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와서 장단점을 우리한테 좀 행정에 도움을 주어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이 가기는 쉽지 않은데 이런 기회라도 좀 선진지 지역이라고 했길래 저는 그런 의미로 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50명을 한 20명을 할지라도 아니면 예산을 범위를 어떻게 좀 정할지라도 조금은 해외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해외에 관련된 거는 요거와 이제 별개로 따로 그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네. 매번 해주셔가지고 직무 관련돼서 나가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글로벌 정책 연수라고 전에 이제 배낭여행이라고 네네. 불렀던 그 그건 부분 있죠. 예예. 그래서 그 합쳐서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 좀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그 부분도 국내만 하지 말고 조금 더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아까 이건 했고. 그 7페이지 보면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 이 부분이 선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가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관에도 있고 신문고도 있고 민원 접수도 있는데 이거를 아까도 말했지만 고질 민원도 있고 이분들이 돌고 도는 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어제도 이제 비슷한 그 답변을 한번 드렸는데 네, 감사관도 그렇고 다시 이제 그 이의신청 민원 넣는 부분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공무원들이 다시 처리를 하는 부분이라서 네. 예, 아무래도 시민고충 처리위원들은 직접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좀 다른 제3자의 입장에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합의라든지 조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유지를 네,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것도 좋은데 어차피 다시 그거를 처리하는 그 담당 부서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전에 이렇게 민원 고충이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라면 사실 이 시민고충위원회가 일을 많이 처리했다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그 부서로 얘기가 될 건데 그 전에 어떤 이유로 해서 되지 않고 또 그것이 더 커져서 소송까지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건 좋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하는데 과연 이게 다시 돌아 나와서 그렇게 돼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좀 하게 되거든요. 예, 뭐 일단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 이제 다시 한번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또는 감사관실로 간다든가 여러 거친 다음에 또 이제 고충처리위원까지 오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 처리했던 공무원들이 또 처리를 하거나 뭐 감사에서는 감사의 기준만 가지고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제 합의나 중재하고 이런 부분으로 처리하는 그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처리 그 기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하고 부분도 있습니다. 있겠죠. 일을 하다 보면 또 감정이 들어가서 사실 할 수 있는 일도 못할 때 한 바퀴 돌아서 또 중재 역할을 한다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시민고충위원회가 많은 일을 한다는 거는 저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 전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그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고충 민원이 적을수록 이제 좋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도서 지역 물 기부 릴레이가 있더라고요. 네, 지난 봄에 네. 남부 지역 중심으로서 가뭄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행안부에서 도서 지역 그 물 부족 지역에 좀 물을 보내기 운동을 해서 저희 시가 동참을 한 건데 우리 시 평택의 물을 네. 5천 병을 완도의 넙도에 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한 모금의 물도 소중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쪽 행안부에서 말 안 했더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천 봉으로 끝날 게 아니라도 더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부서에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삼십이 페이지 영상 상담 서비스 운영 실시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민원인 이제 콜센터에 네. 전화를 해서 상담사하고 이제 민원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하는데 현장에 있는 뭐 사진이나 네. 동영상이 필요할 경우에 네. 그럴 경우 이제 상담사하고 그런 영상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지금 그 민원 서비스나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네, 민원인이 직접 오지 않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통해서 민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현재까지 한 몇 건 정도나 들어오나요? 현재까지는 아직 그 실적이 없습니다. 왜요? 뭘로는? 이제 그렇게 뭐 사진을 보여주거나 그러할 만한 상황이 없이 전부 구두로 가능했기 때문에 그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아, 이거는 카메라를 해서 영상 민원을 했을 때만 얘기지 영상 통화가 아닌 그냥 통화가 아닌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영상이나 이런 걸 해서 하는 민원을 얘기할 때만은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민원인이 그 어디 뭐 그 교량이 어디 뭐 설명을 하는데 네. 이 교량의 그 부실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설명을 할 경우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다 뭐 구두로다가 다 충분히 설명이 됐고 민원이 해결됐기 때문에 네네. 그 이 시스템을 사용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아무튼 뭐 다 파악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적인데 몰라서 못 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구두로만 해서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건가요? 네, 충분히 이제 그게 설명 가능했고 이해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없었던 거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홀몸 어르신대에서 안부 전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 1회 안부 전화를 실시하는 거잖아요. 예. 주 1회로 이게 뭐 매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그 안부 전화 서비스에 월 주 1회로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 6월 3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그 각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네. 그 주 1회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몇 달 더 운영해 보고 네네. 또 이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내용이 참 좋아요. 말벗, 건강 문제, 애로사항, 청취. 사실은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고독이고 누군가 말벗이 되어주지 않고 본인의 고충을 얘기 들어주지 않는 게 굉장히 외로운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굉장히 좋으네요. 그래서 월 1회라도 어떤 어르신들은 왜 콜센터에서 이렇게 전화 오면 그분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얼마나 얘기할 사람이 없고 외로우면 그분들하고도 그렇게 말을 오래 끌고 얘기를 한대요. 그 정도로 외로운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벗이 되어준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잘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뭐 맛있는 밥만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가 한번 연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요. 점심시간은 단속 운영 방식의 점심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예요? 예, 네. 점심 시간은 11시 30분서부터 14시까지입니다. 예. 14시까지. 그 다음에 주말 단속 유예는 고독하고 지제동만 유예인가요? 그 주말 그 이제 단속은 고덕이나 지제동처럼 이제 네. 복잡한 지역 그 역사 주변 같은 데는 네, 네. 한다는 겁니다. 거기는 한다고 유예를 안 하고 오히려 예. 거기는 유예가 네, 없이 유예가 안 하고 시행을 한다는 겁니다. 시행을 예. 한다. 그다음에 밤샘 주차는 월 4회만 하는 거예요. 0시에서 4시까지? 예, 이 밤샘 주차 단속 업무는 네. 밤 12시서부터 네.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네. 그 차고지 외에 이제 주차한 그 차량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하는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월 4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단속 목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주에 한 번은 또 이제 그 일반적인 그런 단속 한 이제 그러니까 뭐 계도 목적으로 또 하고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고덕 지제 이쪽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또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기 보면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주차 시설을 확립한다 하지만 때로는 주차 시설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못한 우리 시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느 선에 맞춰야 되느냐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누구를 위한 주차 질서 확립인지. 예? 예를 들어 내가 세웠는데 내가 찍히면 그거는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차 시설이 많이 돼 있으면 거기다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또 주차 질서 확립이라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22년도 단속 건수가 38만 건이었어요. 네. 그 단속 건수로 우리에게 들어온 그 과태료가 얼마예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 한 140억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 140억은 어디에 쓰여지죠? 그 교통 특별 회계 쪽으로 해서요. 네. 예, 일반 회계가 아닌 뭐 공영 주차장 뭐 신설이라든가 저희 또 뭐 고정형 뭐 이제 CCTV 단속하는 카메라에 대한 뭐 예산 부분이라든가 그런 쪽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 특별 회계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14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보통 얼마가 들죠? 저희가 제가 알기에는 그 한 뭐 주차 한 면 뭐 만드는데 뭐 고덕 같은 쪽은 뭐 거의 한 억대 가까이 든다는 소리 그쵸. 제가 예, 예, 들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에 그 주차 과태료로 들어오는 140은 시민의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주차 시설을 어느 선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다 100% 만족하고 해줄 수는 없지만 적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주차 질서 확립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거쳐지는 세금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충분한 주차 시설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생각하셔서 탄력적인 주차 질서 확립을 네. 하지 않으면 민원이 계속 발생할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삶의 질도 사실은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센터장님은 중요한 역할이니까 그 주차 단속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불법 주차장 단속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저도 뭐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조금 홍보해 주셨으면 또 그런 시간에는 좀 편히 될 수 있거나 또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
또는 주차 알림 서비스 네.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은 좀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리스 신의원님 거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겹치지 않은 질문들을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 시청에 가면은 시청 중앙 현관 쪽에 정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정원이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근데 주차 공간이었는데 정원이 생겼고 주차 폭이 통행이 상당히 좁은 디자인이 돼서 민원인들이나 이제 시청을 방문하시는 많은 시민분들께서 꼭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개선이나 아니면은 이게 왜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인지 좀 궁금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거기 꼭 그런 형태의 그 정원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지. 네. 네, 그 정원 설치한 거는 좀 꽤 된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디자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선정 과정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는 알지는 못하는데 그 디자인이 조금 현재 이렇게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하면은 좀 더 개선해서 더 이렇게 더 이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거기 그 심겨져 있는 잔디 자체는 좀 내구성이 좀 좋은 거로 좀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더위에도 좀 네. 강하고 그러니까 디자인의 문제를 줍는 게 아니고요. 이게 주차할 곳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항상 차를 대려고 막 악전구투를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거기 주차장의 한가운데 이제 정원이 이렇게 다소곳하게 이렇게 딱 놓여 있어서 와 이게 그리고 이 공간이 그냥 휴식을 위한 공간도 아니고 벤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공무원분들이랑 뭐 민원인이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공간으로 항상 쓰이고 때아볕인데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야 되나? 물론 이제 그 청사가 이제 잘 가꾸어지고 이쁘게 조성되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이 많은 주차난을 겪고 있는 청사 안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되고 디자인을 저 끝에 차들이 이쪽 주차장을 왔다 갔다 하려면 서로 교행도 안 되는 디자인을 이렇게 해놔야 됐었는지 싶어서 주차 좀 흐름이라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게 좀 디자인을 좀 고쳐주시면 덜 불편할 것 같습니다. 매일 쓰시는 공직자분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차를 대시는 공직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뭐 관용차 타고 이제 출장 나가셨다 들어오시면 이제 관용차 지하에 대시면 이제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행사 있고 가면은 차를 못 대서 항상 행사 시간이나 이런 데 늦는 경우도 많고 주민분 은행 한번 일 처리하러 왔다가 안 되겠다 싶어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청사 안에 그 시청 안에 관용 차량 충전하는 곳 말고 일반인 분들도 들어오셔서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예. 구나 어디 설치되어 있죠? 지금 제1별관 이제 그 전에 의회였던 자리하고 소방서 사이에 거기에 이제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게 한 5개 정도 일반인들이 청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소방서하고 청사 사이. 안쪽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청사 안쪽에는 이제 관용차 전용으로 지하에 있습니다. 그럼 일을 보러 오셨다가 충전하시는 건 좀 어렵고 거기다 대고 충전하고 이제 와서 일을 보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그 구역이 거기까지도 하나의 필지입니다. 네네. 예. 청사 안에 여직원 쉼터나 미화원 쉼터나 운전직들 쉼터가 있습니까? 네, 현재 갖춰져 있습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여직원 쉼터들 예. 다 있습니까? 제가 이걸 여쭙는 게 지금 시민고충 처리
위원 사무실이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정책보좌관실이었는데 그 정책보좌관실을 이제 만들면서 여직원 쉼터가 없는 상황에서 그 방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초창기. 그래서 여직원 쉼터로 내어줘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화원 쉼터나 운전직도 쉼터가 이제 뭐 거기가 더 계시기 편해서 뭐 활동하시기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직원 쉼터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일주일에 20시간씩 뭐 상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20시간씩 근무를 하시고 세 분이 쓰시는데 그 자리에 꼭 계셔야 되는지 그 공간이 안에가 꽤 그래도 괜찮게 넓은 공간인데 꼭 거기를 내어드렸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기는 합니다.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편하게 이제 뭐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요. 항상 문이 뭐 이렇게 열려 거기서 여쭤보겠지만 이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분들이 거기서 상담을 진행을 하십니까? 민간인 분들과? 예,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접수는 뭐 거기 계시면 약속을 하고 그냥 가서 이렇게 면담을 해서 접수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예약을 하고 이렇게 가게 됩니까? 예약 없이 그냥 오셔도 가능하고요. 그럼 누군가 상근하고 계십니까? 예,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예. 항상 누군가는 세 분 중에 계십니까? 월요일은 세 분이 이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출근하시고 그 외에는 한 분 정도가 거의 상주를 하고 있고 저희 그 지원 인력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제 두 분이 계시는 공간이네요. 2분 정도 매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한 명이랑 직원 한 명이 그 공간을 쓰고 계시는 거네요. 되게 아까운 공간입니다, 솔직히. 되게 좋은 공간이라 좀 고민이 들었고요. 아까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실 운영을 하시고 있고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권익위에서 차량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대놓고 뭐 조개터에서도 하시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놓고 하게 되면 시민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오십니까? 예, 오시게 되면 사전에 저희한테 협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올 거니까는 권익위에 예. 문의가 있으시면은 그날 어디로 나오셔라. 예, 버스를 대고 있을 그렇습니다. 거다. 금년에 이제 안중읍에서 한번 있어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또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아니 항상 볼 때마다 권익위 차를 대놓고 앞에 부수 막 쫙 해놓고 계시는데 그분들끼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한 분도 와서 이렇게 여기 내가 민원을 어디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기 잘 됐네요라고 얘기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사전에 제가 접수가 받아서 언제 가면 되겠다 싶은 거를 꼭 거기다가 그렇게 설치를 하고 부스를 깔고 때 앞에서 기다리고 계셔야 되는지 싶어요. 예약하고 그냥 하실 거면 그냥 여기 청사에 있는 이 국민고충처리위원들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권익위 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라는 걸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차 대놓고 막 설치하고 좀 있다가 다 치우고 설치하는데 더 오래 시간이 걸리시고 되게 보여주기식 이런 행사들을 물론 권익위 행사입니다만 좀 그 고충처리위원회랑 같이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거라면 한 건이라도 그냥 시민분들 더 만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권익위가 내려와서 고충처리위원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사진 찍어서 보도자료 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3급 저희 실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직제상. 네. 근데 이게 궁금해서 여쭙는 게 3급 실장님은 기획항만 경제실장님이 꼭 가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느 국이던 국장님이시던 그 3급 자리에 앉으실 수 있으신 겁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 이제 기구정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획실장이 아니라도 저희가 규칙을 개정하면 다른 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 자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직급이 3급이 한 명인 것이지 기획항만 경제실장이 3급에 가는 자리는 아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저희 자치단체에서 규정하기 나름입니다. 알겠습니다.
협치 기본 계획 관련돼서 과장님께 좀 여쭙도록 싶습니다. 협치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며칠 전에 이제 착수 보고회 시작이 됐는데 이 기본 계획 그 용역을 공고를 하고 여기에 몇 개 팀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중에 선정된 팀이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된 겁니까? 공모를 했고요. 네. 몇 개? 한 개 청주 산악 협력단에서 단독으로 들어와가지고 그쪽하고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죠? 예산은 5천인데 계약한 건 한 4,400 정도에 400만 계약했습니다. 정도. 청주대학교 교수님이 맡으셨고 이제 경주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랑 같이 이거를 맡으셨는데 ESG의 내용을 넣어서 협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제안서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ESG의 내용을 넣어서 협치 기본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까? 저희가 제안서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 계획서에 그래 규격 그걸 다 공개를 한 다음에 공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협치 기본 계획을 ESG의 내용을 담아서 기본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것은 우리 시와 과의 방향성이었네요. 지금 추세가 잘 아시겠지만 ESG가 민간 기업 경영 차원에서 이제 활발히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 공적 부분에서는 지금 널리 뭐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 협치가 그 사기업 경영에서 추구하는 그런 ESG의 개념이 공적인 부분에서도 좀 적용이 돼야 이게 지속 가능하고 여러 가지 사회 가치라든가 저희가 말하는 그 뭐 환경 그다음에 거버넌스 측면에서 좀 부합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넣은 거고요. 민간 협치 그러한 제안을 누가 주셨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해내신 겁니까? 아니면은 과에서 논의를 통해서? 그건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한 거고 협치회의 이제 위원님들하고 총괄위원들하고 저희 팀원들하고 그 협의를 해서 ESG 부분이 좀 언급이 돼야 되겠다 해서 나온 거고 ESG가 목표가 아니고 하나 이제 수단으로서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원하는 성과는 지난 4개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를 하고 내년부터 4개년 동안의 우리가 추진해야 될 그 전략들과 목표 그런 기본 계획 실행 계획들을 수립하라고 그 용역 단체에다가 먼저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에 좀 없도록 너무 ESG에 치우쳐서 이게 뭐 학술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저희가 용역하는데 최대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더 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협치 네. 평택시 ESG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하셨던 분이 계셨고 그분이 포함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한 곳에서 어플라이를 해서 한 곳이 선정이 됐고 이런 과정들이 네. 제가 생각하기에 협치라는 것은 이제 그 관이라고 하는 시청의 행정과 이게 민간이 어떻게 협력해서 민간의 의견을 행정에 많이 담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툴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더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어야 되는데 ESG라는 것이 과연 여태까지 4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 왔었던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자치회나 공동체나 뭐 협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을 ESG로 평가하는 툴이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ESG는 또 다른 방향성을 설정할 때 필요한 것이고 그 사회의 모습을 그리는 게 필요한 것이지
여태까지 협치를 해왔던 것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고, 이거는 협치위원회 위원님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거나 여태까지 평택시가 각종 용역을 통해서 발표되었었던 ESG 관련된 용역들과 그 관련된 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 용역들과 얼마나 다르게 용역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방문해 보면 좋겠다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비군 과학화 훈련장이 있습니다. 민망히 예비군 훈련 하시는 분들을 가기로 하셨습니까? 가보셨겠지만 많이 과학화도 진행이 된 것 같고 한번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비군 훈련 저희가 이제 팽성이랑 이제 고덕 두 군데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훈련을 받으시면은 각각 몇 분 정도나 이렇게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시죠? 몇백 명 단위로 이제 들어가시죠? 지금 그 현재 예비군 훈련은 예전에 과학화 훈련장이 설치되기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대에서 이제 실시를 했는데, 지금은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현대화 시설된 곳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제한적으로 거의 하지 못한 형편이었고, 작년에 과학화 훈련장이 건립이 되고 나서 진행이 됐는데 한 기수당 한 200에서 300명 정도 좀 들어가는 거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시설은 그 실내 사격장, 실제 사격할 수 있는 실내 사격장, 소음 방음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돼 있고, 그다음에 밖에 서바이벌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 핵심 시설이고, 그리고 교육장이 돼 있고, 그 산림 쪽에 또 전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들이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그 쾌적하고 주위에 민원도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기 때문에 최적화된 과학화 훈련장이라 할 수 있고. 팽성 예. 쪽은 어떻습니까? 과학화 훈련장으로 전환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팽성 예, 쪽 거기는 안 됐고요. 예, 지금 뒤편에 도시개발이나 이런 게 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게 소총 사격이나 이런 게 좀 부딪힐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현재 그 제가 알기로는 사격 훈련은 안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학화 훈련장 안에 실내 시설에 방음 시설 돼 있는데 거기서 실제 사격을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는 분들 대부분 그러면 자차로 운전해서 가십니까? 훈련을 위해서, 아니면 버스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지금 과학화 훈련장에 주차장이 넓게 지금 마련돼 있어가지고 그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없는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에 가는 훈련 그 젊은 분들을 버스를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많이 전개를 하거든요. 이제 좀 외진 곳에 훈련장이 있다 보니까는 버스 노선편이 없기도 하고, 차량 알아서 타고 오세요라고 하기에는 차량 없으신 분들은 이제 택시 타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한 지점으로 이제 모이시면 이제 아니면 시간대별로 이제 태우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군의 예비군 훈련, 군에 우리가 시 예비를 그 좀 지원을 하고 군에서 이런 버스를 운영하게 하는 것들도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성이 있겠는.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더 실효성이 있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군 훈련장이 좀 멀리 있기도 하고 자기네 구를 넘어가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이런 특수성이 좀 있어서 구에서 지원하는 게 좀 의미가 있긴 한데, 우리 시에서는 시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 조금 의미가 있을지 아니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싶은 좀 고민이 들긴 하는데,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저희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철 과장님, 영재학급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나 봅니다. 이게 어떤 과목 몇 명이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조금 그렇고, 이제 이게 학교에서 일단 복잡하게 주관이 돼서 설명 주셔도 되는 거라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기본을 잡고 하는 부분은 지원하고 아니고요. 어느 예. 학교 인근에 있는 학생들을 어느 학교에 모여서 과학이면 과학, 뭐 수학이면 수학 과목의 영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교 안에서만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영재학급해서 이제 주변 학교 몇 학교가 한꺼번에 모여서 가는 식은 아니고요. 일단 학교 안에서만 운영이 되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다 사업성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번에 영재하고 그다음에 언어민 두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정리하기에는 좀 한계는 좀 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사업 목적과 사업 명칭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성과만큼은 분명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주기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예 영재 학급들을 모아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영재학급 센터로 만드는 지자체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대 뭐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각 학교에 이제 대학교에 뭐 카이스트나 이런 데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해서 영재학급 센터, 영재학습 센터를 아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제공해주면 어떻겠는지 싶어서 이런 프로그램과 연동될 수 있을지 싶어서 좀 여쭤봤던 거고요. 더 구체적인 거는 이후에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체험교육센터장이 계속 공석으로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공석이 되고 나서 공개 모집을 2번을 진행했습니다. 몇 개월이나 비어 있었죠 지금? 거의 작년 말부터 올해 계속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3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면접에서 전체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번이 이제 3번째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또 채용이 안 될 거를 대비해서 뭐 저희 그 담당 팀장의 겸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저희 임기제를 조금 충원하는 방법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면접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수준보다 현재 지원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캡이 있다 보니까 서류는 통과하신 분들이 면접에서 다 그러니까 해당자가 채용자가 없는 식으로 계속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8개월, 9개월째 없어도 별 문제 없으면 없어도 되는 직책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자리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쪽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창의체험센터가 처음에 설립이 되고 자리 잡을 때까지의 역할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도 어느 정도 안정화 시기에서 발전시키는 나가는 상황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의견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 저희 팀장이 겸임을 하고 오히려 거기 이제 있는 현재 임기제를 조금 늘려서라도 사업을 좀 더 제대로 케어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솔직히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뽑힌 거를 저희가 뭐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안 뽑힌다면 그렇게라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조례 심사 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과장님이 되게 어려운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미래전략관에서 국제학교 설립을 하고 있고 국제학교 설립에 따른 많은 인근 주민분들과 시민분들이 기대와 우려를 이제 표명을 하고 계시는데 기대는 기대대로 근데 우려 지점은 이제 그 차이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교육의 수준의 차이 그리고 박탈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주문하고 계시는 것들이 국제학교가 신설됨으로 하고 입주함으로 해서 인근의 교육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해서
국제 학교가 입주되는 것이 평택 교육의 이 일대 전환기를 맞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교육 국제화 지구 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국제화 지구 지정을 함으로 해서 이제 영어 교육에 대한 평택 전역에 대한 영어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것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서 장기 목표를 한번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제 그 딸이 학교에 가서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인터넷 강의를 상당히 많이 듣나 봅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그 EBS 교육이나 이런 것들 인강들을 많이 듣는데 와이파이 지원, 무료 와이파이 지원이나 이런 것들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청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시에서 같이 좀 지원을 해서 이제 공간 교실 어느 교실에서나 이제 와이파이 잡아서 무료 수강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 디지털 배움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준별로 이제 3개 수준으로 나뉘어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앱 개발 등 심화 과정도 신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앱 개발 관련된 심화 과정도 들으시는 시민들이 있으시나요, 지금? 현재는 이 과정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이거를 신청하는 시민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갖고 지금은 그 초기 과정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중기, 그 초급반, 중급반, 이제 고급반으로 나뉘었을 때 아직은 초급반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그 디지털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들이 그 상당히 많이 애로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과장님의 뭐 업무로 특정 지을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개인정보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조례가 아직 평택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조례는 없고요. 개인정보 보호법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는 진행을 하고 없습니다. 있는 것 같죠. 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직원분들이 이제 공무원 공직자분들이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시에 맞는 조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쭙고요. 이게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 그 해킹 시도나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가끔씩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은 해킹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인력이 정보통신과 자체적으로 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부 저희 인력에 의해서 시스템 동력에 의해서. 자체적으로는 그 직원들이 하고요. 대부분 이제 그 보안 장비에 대부분 커버를 하고, 또 그 사이버 센터라고 해갖고 시도 단위, 그게 저희 이제 경기도에 사이버 센터가 있고, 또 이제 중앙에 이제 국가 사이버 네.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지면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저희가 어떤 외부에 의해서 해킹이 우리 시스템에 이제 그 침입하려는 노력들 흔적들이 있을 때 우리 시 자체의 집행부가 이것을 막기 위한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없는 거죠. 예, 그건 없고, 만약 해킹이 시도가 되면은 경기도나 국가 사이버 그 안전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최재형 의원님께서 그 얼핏 말씀하셨는데 전입 신고 할 때는 태극기 이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태극기를 사기도 뭐하고 살 것도 별로 없고 해서 태극기를 나눠주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에 있으면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 이제 걸자라고 해서 이제 거는 계기가 마련돼서 태극기도 좋긴 한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들어올 소통 홍보관에서 만들고 있는 이 평택이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들 뭐 키링이 됐던 인형이 됐던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낼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입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평택 가지고 다니면 평택에 대한 애정이나 그런 것들이 좀 이쁘게 좀 만들어진다면 이런 것들도 같이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 아까 출산 신고 말씀도 주셨는데 혼인 신고 때도 좀 조례를 만들어서 혼인 신고하는 사람들이나 출생 신고하는 사람들에게도 뭐 혼인 신고하면 이제 같이 집 앞에 이렇게 뭐 다르세요 해서 뭐 그 이후에 이렇게 뭐 명패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뭐 집을 보내드린다든가 뭐 이런 좀 창의적인 것들이 좀 있으면 평택시가 이런 것도 의미 있게 한다라는 것도 재미있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끝났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 생활민원 SOS 팀 있지 않습니까? 생활민원 SOS 차량이 막 돌아다니는 거 되게 저는 자부심이 좀 느껴지거든요.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셔서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 SOS 차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잘 이렇게 좀 주민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뭐 연락처라도 좀 달고 좀 친근하게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안에 장비를 싣고 다니나 좀 딱딱할 수는 있겠지만 이 생각을 들었던 이유가 이제 이렇게 미세먼지 잡으려고 이제 물 뿌리고 막 청소하고 이런 차도 좀 이쁘게 이렇게 꾸미면 미세먼지를 먹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좀 그 친근감 있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행정부의 모습, 집행부의 모습이나 뭐 북극꼬마 미안해 뭐 이렇게라도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의미도 있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연장선에서 생활 SOS 차량도 뭐 집을 고쳐드립니다. 뭐 어디로 연락 주세요. 뛰어갑니다. 뭐 이렇게 좀 이쁘게 해보면 훨씬 더 유연하게 뭐 접근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요. 뭐 외관적으로 이제 디자인 보면은 차량에 이제 생활민원 SOS 일단 이제 그렇게만 딱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디자인을 한번 변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의원님들이 이 조직 이거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 통과돼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그냥 근데 이게 저희가 조례에서는 과 명칭 바꾸고 뭐 직제 바꾸는 것 때문에 논의가 좀 있으셨는데 팀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이 팀에서 뭐 할 거예요? 이 팀에서 뭐 할 거예요라는 거를 이제 국장님께 여쭈기가 조금 뭐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미래 콘텐츠 팀이 신설되어 있는데 미래 콘텐츠 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실 겁니까?라고 하시면은 미래도시 전략국장님이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게 또 담당 국장님께 팀 뭐 하실 겁니까 여쭤보기에는 이게 팀들이 모여서 과가 되고 과의 직제 편성은 또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고 약간 그래서 이후에 이게 팀 미래전략도시국도 그렇고 문화국제국의 팀도 그렇고 이게 팀 명칭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 직제를 개편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과 툴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이후에 또 결정을 한번 더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그 팀 명칭도 저희도 그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바뀌어야 될 거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저 팀 명칭부터 저희 다시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준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